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에 이정혜입니다. 좋은 아침 함께하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를 보낸 금요일입니다. 오늘 저희 금요일마다 오셔서 저 건강 이야기 해주시는 데리킴 박사께서 변함없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크리스마스 잘 보내셨습니까? 예, 크리스마스 잘 보냈습니다. 가족과 함께. 보냈습니다. 예, 온 가족이 예. 터키 디너 하셨습니까? 터키 디너 하지 않고요. 예. 캘리포니아에서 부모님 모시고 미시간에는 동생 식구들 오고 예. 또 제 집사람 또 처제 또 결혼 금방 했는데 네. 또 식구들 오고 장모님 모셔가지고 복잡하게 지냈습니다. 복잡하게 그렇게 많은 가족이 모이시면 어떤 음식을 주로 하십니까? 터키 디너를 안 하셨으면. 짬뽕이죠. 한국 음식. 미국 다양한 음식, 음식들을. 다양하게 그냥. 예. 그 보통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음식점들이 문을 대부분 닫았기 때문에 직접 요리를 댁에서 하셨을 텐데 좀 많이 도와주셨습니까? 설거지. 예, 잘하셨습니다. 여성들이 요리 좋아하시는 분들도 설거지는 별로다 이러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예. 뭐 설거지는 그 정도는 해야죠. 아유, 그렇습니다. 식구들이 많으니까. 예, 잘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 함께 오셨습니까? 지난번까지 제 기억에 남성들에 대해서 말씀드린 걸로 기억하거든요. 예, 남성분들이 치매에 훨씬 이른 나이에 걸릴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65세 이후에 사망률도 높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방송 나간 다음에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예. 남자나 여자나 똑같은데 걸릴 확률은 네. 뭐 그러시더라고요. 예. 근데 건강한 상태에서 모든 것이 정상의 상태는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네. 근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는 한국 사람들을 토대로 해서 이렇게 비교해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주는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막 그게 스트레스 받는 데서 그렇게 하는 그 과정을 놓고 말하면은 한국 사람들 경우에는 남자가 훨씬 많죠. 네. 그리고 미국 사람들도 아까 금방 또 65세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지난 썬데이에 아주 추울 때요. 네. 저희 애들이 샴버그에 있는 양로원에서 그러니까 피아노 리사이트를 했거든요. 예. 근데 거기 계신 분들은 전부 치매 걸리신 분들이에요. 네. 근데 90% 이상이 전부 여자분들이고 예. 남자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보더라도 크게 차이가 나는 거죠. 남성분들이 일단은 조기 사망률이 높다. 그렇죠. 그리고 그 남녀 중에 한 분이 그 생존해 계신 경우에는 여성분일 가능성이 더 높다. 그렇죠. 예. 상당히 높지요. 노인 회관이나 아니면은 노인 아파트 가보면은 할머니들은 무척 많으세요. 한 네. 10대 1 정도 된다는 얘기까지 들었어요. 예. 그것만 봐도 현재 차이가 나죠. 네. 그렇다면 여성의 경우 그 치매가 어떤 그 경로를 타고 또 어떻게 증세를 나타내면서 어떻게 발전이 되는지 그럼 여성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오늘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남자와 여자가 태어날 때는 같은 여자로 그러니까 여성 그러니까 태아는 여성으로 태어났다가 네. 남성 호르몬이 나오면서 이제 남자로 성장을 하고 태아가 그러면서 한쪽 뇌가 억지된다고 말씀을 드린 네, 걸로 기억합니다.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 여자는 양쪽 두 뇌가 같이 골고루 발달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린 걸 아는데요. 네. 여성분들이 발달을 하는데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남자와 여자를 비교했을 때 여자가 남자보다 낫다. 네. 커서도 그래요. 그런 예. 것 같아요. 제가 결혼을 할 때 저 선배님들이 지금은 다 그분들이 이제 서울에 있는 그러니까 대학교 교수님들이고 네. 그다음에 큰 회사 이제 이사님들이 그렇게 되신 분들인데 그분들이 그래요. 노후 대책을 왜 하면은 미리 무릎 꿇고 네. 여자한테 잘해라. 예. 근데 그때는 뭐 아이 형들 뭐 이랬는데 지금 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맞습니까? 그 뜻이? 예, 그 뜻이 굉장히 맞는 것 같아요. 예. 결국은 집안이 화목하다는 거는 남자가 가장으로서 돈 벌어오고 이렇게 하지만은 집안을 화목하게 해주고 이끌어가고 하나로 뭉쳐지게 하는 거는 엄마 힘 같아요. 네. 그러니까는 집안이 화목하고 하니까 또 그분들도 소위 잘 나가가지고 서울 뭐 한국의
큰 대학교 주임 교수들도 다 있고, 그다음 큰 회의 이사로까지 승진을 할 수 있고, 또 편안하게 또 그 직위를 누리고 하거든요. 그분들도 뒤에 여성분들이 있기 그렇죠. 때문에. 예. 근데 그분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를 아주 철저하게 지켜요. 예. 그렇다고 또 여자들을 한테 무조건 무릎 꿇는 게 아니고 열심히 배려하고 네. 의논할 거 하고 다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 한국 사람들 그렇잖아요. 예. 남자인데 내가 주인인데 막 그러는 거 그런 거 없이 그렇게 좋은 것 같습니다. 여성분에서 말씀드릴게요. 여성들에게는 성장하면서 그러니까 살아오면서 큰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임신과 출산이에요. 네. 임신이라는 거는 여성만이 경험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임신이라는 것은 여성을 굉장히 중요하지만 더 경건하게 해주고 또 나약하게 만들어주는 때로 그러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여성분이 출산을 할 때 네. 남자는 상상할 수 없는 아주 굉장한 이게 고통을 받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요즘에 에피듀럴 맞고 C-섹션 하고 뭐 그런다 그러지만은 그런 사람들 마취제를 맞거든요. 예. 마취제를 맞게 되면은 이게 스파이널 콜드에 맞으니까 스파이널 콜드가 그러니까 척추. 예. 그렇게 맞는데 척추랑 뇌는 이렇게 뚫려져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마취제가 뇌로도 가요. 예. 그게 또 충격으로 남고요. 네. 그 다음에 애를 낳게 되면은 간호원들이 푸시하고 막 힘주게 하지 않습니까? 네. 하다가 어느 정도 너무 심해지면은 그러니까 산소 부족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은 푸시하는 걸 스탑하게 하고 예. 그 다음에 쉬게 하고 그럼 다시 시작을 해요. 네. 중요한 거는 그때 일어나는 산소 부족 현상이라는 거예요. 네. 산소 부족 현상이 오래 지속되게 되면은 뇌 손상을 입어요. 사람의 몸에 세포가 여러 가지 세포가 많은데 가장 약하고 섬세한 세포가 뇌신경 세포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람이 물에 빠져서 꼴깍꼴깍 한다. 네. 그러면은 제일 먼저 손상받는 게 뇌신경 세포예요. 그 대신 몸에 있는 다른 세포들은 더 활성화돼요. 그래서 그게 유지가 돼요. 네. 그 정도로 연약한데 어쨌든 산소량이 감소되기 때문에 뇌신경 세포가 손상을 입어요. 그리고 출산을 하고 나면은 여성의 뇌세포는 그러니까 뇌는 10% 11% 정도가 사이즈가 줄었다가 또 몇 달 지나면서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옵니다. 그 정도로 큰 고통과 큰 손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군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성들이 출산하고 나서 갑자기 건망증이 심해진다, 아니면은 깜빡깜빡 심해졌다, 그런 현상을, 증상을 많이 호소를 하시거든요. 근데 남자들은 그걸 이해를 못 해요. 그러니까 여자가 그러면은 애 하나 낳았다고 괜히 제세하느라고 그런다, 뭐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하시거든요. 네. 근데 여성들한테는 그 깜빡깜빡 증상이 현실이에요. 네. 그러니까 아예 기억을 못 하는데, 그래도 느낌은 있어요. 내가 뭘 기억해야 되고 이런 거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안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는 또 화가 나죠. 예. 프러스트레이트 되니까. 네. 그것들이 복합적으로 일어나가지고 남자랑 여자랑 이제 애 낳고 나면서 싸우죠. 그게 이제 나중에 싸우면서 쌓여가지고. 네. 이제 또 큰 문제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네. 이제 더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예. 그 다음에 이렇게 충격을 입어가지고, 뇌가 이제 손상을 입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여성들에게는 폐경기라는 게 와요. 그렇죠. 폐경기가 오게 되면은, 그러니까 오는 이유는 여성 호르몬이, 좀 전에는 여성 호르몬이 있기 때문에 아기를 임신하고 출산할 수 있다. 그게 포인트였는데, 요번에는 여성 호르몬의 농도가 폐경기가 되면 뚝 떨어지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신체적인 변화가 옵니다. 그렇겠죠. 그 변화가 오는 게 이제는 갱년기 장애라고 흔히 그렇죠. 말하는. 예.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여성 호르몬이 하는 역할이 뭐 임신하고 출산하고 그것만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아니라 또 뇌신경세포를 보호를 해줘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출산을 많이 하신 분들이
이제 폐경기가 딱 오잖아요. 그러면은 출산하느라고 벌써 손상이면 뇌신경세포가 많이 있고 네. 그나마 그거 유지시켜 주느라고 보호해 주던 여성 호르몬이 폐경기 되면 뚝 떨어져 버리면은 그 보호막이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뇌신경세포들이 보호해 주던 게 갑자기 없어져 버리니까 그 쌓였던 손상 입은 것들이 나타나면서 네. 많이 작용을 못 해요. 예. 많이 죽어나가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또 난리가 나죠. 그러면은 뭐 기억력 갑자기 확 일어나고 막 일어나는데 또 남성분들이 또 그거를 이해를 못 해요. 예. 이제 막 싸우고 그러거든요. 네. 여성한테는 실험 결과가 이 여성 호르몬이 여성 뇌신경세포를 치매를 일으키는 원인인 베타밀로이라는 때에서부터 뇌신경세포 보호해준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네. 남자는 반대예요. 남성 호르몬이 그 베타밀로이드라는 것에서 보호를 해주고 뇌신경세포를 네네. 여자는 에스트로겐이라는 그러니까 여성 호르몬이 이제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예. 근데 그게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그 손상이 확 일어나요. 그러면 그때 되면 더 많은 충격과 손상과 여러 가지 일이 막 복합적으로 일어나죠. 그러면은, 그때 이제 여성분이 확 늙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50대를 맞고 이제 지나면서 이렇게 지나시거든요. 그러면은, 여성분들도 굉장히 프러스트레이트 되죠. 그렇겠죠. 그때 일어나는 큰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했던 것이 내 인생이란 게 뭐냐 이걸 되돌아보게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네. 많은 분들이 미국 사람과 한국 사람 마찬가지예요. 이제 뭐 애도 다 낳고 이제는 그러니까 여성 호르몬이 없어지면서 폐경가 되면은 여성분들이 받는 충격 큰 것 중에 하나가 나는 이제 더 이상 여자가 아니다. 물론 그게 크게 와닿는다 그러시거든요. 네. 그러면은 돌이켜 보면서 아이씨 내가 애 낳는 기계였나? 네. 그때 되면 다 애들도 대학교 나가고 예. 또 폐경기가 끝날 때 50대 중반 되면은 뭐 시집장가 가는 자녀들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그런 과정을 겪는데요. 그러면은 옛날 생각이 솔솔 나요. 네. 내가 어렸을 때는 젊었을 때 잘 나가던 이쁜 여자였었는데 네. 내가 커리어를 접고 이 남자를 만나가지고 예. 이거 애 낳으면서 이렇게 고생하면서 살았는데 나는 이제 뭐야? 예. 이걸 돌이켜 본대요. 그러면은 부부싸움이 생길 수 있다. 부부싸움이 생기는데 예. 그때 이제 잘해줘야 되는 남자가. 남자분이 그때 잘해주셔야 된다. 그렇죠. 예. 철저히- 이해를 해주시고. 그럼요. 왜 그런 현상이 있었나, 또 얼마나 고생을 했나, 내 자녀들을 그러니까 낳느라고 우리 집사람이 얼마나 고생을 했나, 그거를 기억해가지고 토닥토닥거려줘야 되는데, 남자들이 그걸 이해 못하니까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대요. 네. 그래가지고 부부싸움하고 막 하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게, 폐경이 끝나고 애들 다 출가시킨다든지, 대학교다 보내고 나서 하는 게 이혼이라는 거. 요즘 말하는 황혼 이혼이라는 거. 그렇죠. 예. 그런 그 거. 현상이 여성의 어떤 그 심리적인 그런 부분과도 관련이 있다. 그 그렇죠. 폐경기에 나타나는 그 갱년기 심리 상태와도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런 그렇죠. 말씀이군요. 예. 그렇죠. 그리고 또 그때 되면 여성분들이 깜빡깜빡증이 굉장히 심해진 후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은 정말 후회를 하게 되죠. 내가 왜 이렇게 됐나. 네. 그러니까는 그거는 무조건 남자 책임으로서 돌봐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남자의 경우에는 65세 65세 퇴직 후에. 퇴직 후에 하자마자 그때인데 네. 여성분들은 40대 후반에서 이제 50대 초반 여사에서 일어나가지고 결정이 되니까 네. 서로 이해해가지고 처음에는 남자가 이해해줘서 감싸주고 나중엔 또 여성분이 그렇죠. 그렇게 해주셔야지 화목한 충분히- 과정이 그렇죠. 말씀하신 거 보니까 서로가 서로의 어떤 그 남녀에 대한 그 상대방 성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은 불화가 잦아질 수 있지만 이해만 되면은 정말 더 화목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고 서로의 또 어떤 평균 수명도 늘릴 수도 있겠군요. 그럼요. 네. 스터디한 걸 보니까 배우자가 사망했다, 없다, 홀로 산다 그러면은 벌써 십몇 년을 그 라이프 익스펙턴시에서 깎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노인복지회나
노인 아파트 이런 데 보면은 부부가 같이 계신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런 분들은 더 건강하고 더 밝고 더 아주 화목하게 지내시는 거 보고 오래 사세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생각해 보면은 정말로 그러니까 늙는 것도 같이 늙는 게 낫죠. 그죠. 전혀 다른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요즘은 왜 연상연하, 여성이 나이가 많은 그 경우가 그런 커플들이 많다고 하잖아요. 예. 그게 오히려 어떤 면에서 보면은 나중에 그 수명을 봐서는 좀 골고루 맞출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도 생각을 할 수가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예, 엉뚱하게 이제 마무리를 그렇게 한번 지어봤습니다. 이제 매주 금요일에는 우리 데리킴 박사께서 뇌 건강, 특히 치매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말씀해 주시는데 오늘은 여성의 태아에서부터 그 갱년기에 이르기까지 그 치매가 오기 직전까지의 어떤 경로를 말씀해 주시면서 남성분들의 이해가 좀 높아졌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제가 바라는 바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방송은 새해가 되겠습니다. 2009년에 제가 뵈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복 많이 받으십시오.